이슈 토크. 자, 우리 원주 MBC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학성동. 옛 원주역 앞에 형성되어 있는 성매매 업소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힘의촌이라고들 부릅니다. 원주 시민들은 이곳을 성매매 집결지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곳에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주민분들도 계신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영화 유리벽의 박주환 감독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니까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퇴근 시간 집에 잘 도착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독립영화 감독 님인데 이제 독립영화 작품들이 그동안 참 많이 이제 선을 보여 오셨을 거예요. 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동안 해오신 작품들. 제가 2018년에 처음 그 독립영화 작품을 만들었고요. 2018년에 처음 만들었던 작품은 그 졸업이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상지대학교 관련된 어떤 민주화 과정을 기록해서 영화를 만든 작업이 있고요. 또 2020년에는 두 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한 편은 그 길 위의 세상이라고 그 강원 지역에 있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영화, 그리고 또 한 편은 일시정지 시네마라고 춘천에 위치했던 그 독립예술 영화 전용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24년도에 또 오랜만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건 유리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성매매 업소 힘의촌의 그 주변 주민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조금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제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제작했다기보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원주 여성 커뮤니티 센터라는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 원주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제안을 주셨어요. 이 공간이 그 어떤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 공간 자체가, 마을 자체가.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다른 시선으로 관점으로 보는 좀 그런 전시회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5명의 그 예술인과 함께 저는 작업을 했고, 저는 그 공간에서 그 기록을 해서 전시 관련된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전시를 열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기록을 해서 제가 그 32분짜리 영화를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제목 자체가 유리벽이에요. 유리벽.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한 그 이유일까? 무슨 이유로 이 제목이 붙었을까요? 그 유리벽이라는 건 존재하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리라는 것 자체가 성질이 굉장히 잘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벽이 존재하지만 굉장히 깨지기 쉬운 건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선입견 때문에 쉽게 우리가 다른 시선, 관점으로 보고 다가가지 못하지 않나라는 그런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은 저는 제가 주목했던 건 이 성매매 직결지가 생기기 전부터 거주했던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들이 살았는데, 원주 시민들에겐 이 공간은 그냥 성매매 직결지가 존재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공간 안에 그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있는 마을 주민이 있었고, 그 공간이 성매매 직결지라는 이미지나 편견이 있지만 이 공간은 성매매 직결지 이전에 마을이 먼저 존재했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영화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들어오기 전에 좀 봤어요. 근데 실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의 맞았어요. 삶을 좀 엿보면서 그냥 정말 평범하고 우리의 어떤 옛 시골 골목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야기하면서 예전부터 이 동네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뭐 딸이 이곳이 성매매 직결지라는 것 때문에 어떤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주민들도 어쨌든 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소외의 대상이 돼 왔다는 거죠. 제가 그
그 기록을 하고 영화를 만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에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덤덤하게 느끼시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그 그러니까 여기가 성매매 직결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공간에 마을을 가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굉장히 옛날에 있는 그러니까 원주의 도심 한 군데 있는 마을인데 옛날 시골 같은 마을의 풍경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이 굉장히 깨끗해요. 공간들이. 그리고 막 벽화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 공간을 계속 다니면서 느꼈던 게 제가 영화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네. 고양이 많이 제가 넣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역을 갈 때 그 공간에 사는 그 동물들이 인간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인간을 피하지 않고 그냥 음, 바라보고 있거나 경계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건 거기에서 누가 해코지하거나 자기를 피해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굉장히 그 여기에 살지 않는 외부인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우범지대로 느낄 수 있지만 실제 거기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고양이가 느낄 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마을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 느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함께 사는 이 공간 안에 다양한 이제 삶의 모습들이 있고, 또, 동물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곳이어도 우리 삶과 비슷하다 뭐 이런 것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뭔가 강렬하게 이 메시지를 같이 느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이 장면에서는 하고 싶었던 거지? 막 궁금해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덤덤한 기록물 형식의 독립 영화를 만드시는 게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화의 주인공들은 그 대부분 그러니까 흔히 말해 극장에서 보는 상업 영화랑 가장 다른 지점이 뭐냐면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주인공들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로 많이 부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인공, 주인공이니까. 영웅적인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희열을 얻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영화에 담고 영화의 주인공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좀 소중한지 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맥락에서 계속 저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 아니면 저의 주변에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뭐 고추를 닦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음식을 그냥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곳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평범한 일상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활동가들이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사진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활동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두 분은 두 분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원주에 이제 재개발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 있던 공간들이 굉장히 사라지고 있잖아요. 저기 원주 원동성당 근처에 있는 남산도 그렇고 그런 공간들을 기록하는 활동가들이 원주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저랑 좀 기록을 했던 거고 그런 분들이 기록한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한순간 한 번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성이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지금 무시하지 않나라는 이유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남기고 활동하는 원주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같이 저와 결합해서 그런 기록적인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영화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이런 삶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 비슷한 공생의 관계들이구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제가 일단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영화제 출품해서 영화제에서 상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올해 한 두 번 정도 원주에서 그 상영회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그 할 진행이고 제가 이거는 어떤 그 오픈 플랫폼 그러니까 뭐 OTT 플랫폼이나 이런 데 아직 공개할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아,
더 작업을 해서 장편을 만들까라는 계획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단편은 제가 뭐 영화제나 다른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상영을 하지만 이걸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할 수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올릴 생각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 시민분들이 영화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올리는 영화 홍보 관련된 거를 보고 보시는 방법. 그러니까 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맞아, 곳에서 맞아, 맞아. 예, 특별하게 이제 이벤트가 네, 있을 맞아, 때 맞아, 맞습니다. 가서 볼 수가 있군요. 자, 영화도 굉장히 좀 다양한데 이런 독립 영화에 관심을 갖고 작업들을 하시게 된 그런 시작도 궁금해집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2010년에 만든 그 졸업이라는 작품은 제가 다녔던 상지대학교에 대한 그 이야기거든요. 상지대를 다니고 계셨었군요. 예, 상지대를 다니는 중간에 그 어떤 과정을 계속 기록했고 그것들을 영화로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기록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성 미디어는 그걸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록하지 않게 아니라 이슈적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건 위주로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그곳에 사람이 살았고 인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사연이 다 있는 거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남기고 기록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야기로 하면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계속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지대 학생이 지켜본 상지대 분쟁 사태를 맞아요, 맞아요. 예, 이제 영화화했던 거고 내부인이기 때문에 예, 또 외부 관찰자들이 보는 시선과는 좀 다르게 맞아요. 당시를 좀 바라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쟁이 있었던 상지대 이야기들 또 뭐 좀 아픈 상흔이 있었던 뭐 이런 힘의 촌의 어떤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지 비슷하게 어떤 소외된 이웃들이나 힘들어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폐강했던 태백의 장성강업소가 있거든요. 탄강인데 그 탄강 관련된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1, 2년 정도는 그 편집과 아니면 그 영화 만드는 작업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역할을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연출적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감독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극영화 제작을 하거든요. 연출을 하지 않지만 즉 극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예산을 따오거나 아니면 감독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들을 하는데 올해 한 8월 달, 9월 달쯤에는 또 제가 제작하는 극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독립영화이긴 하지만 네. 그 이야기로 아마 영화를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짝 이렇게 그것도 그 젊은 청년이 겪는 어떤 노동의 현실 이런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거고요. 제가 약간 그런 이야기에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이렇게 뭔가 되게 뭐 특출하거나 특별한 존재가 갖고 있는 뭐 영웅적인 서사 이런 거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사는 공간에서 느끼는 조금 각자 나름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은 좀 너무 무시되고 하나의 큰 다양성이 무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개개인의 어떤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삶들을 다 조명을 해주시는 이런 감독님이 계셔서 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지켜보는 그런 재미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그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 영화를 지역에서 하는 게 좀 힘들지는 않으실까요? 제가 느낄 때 영화랑 예술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영화라는 분야를 특정하지 않는 게 왜냐면 제가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인들과 좀 활동하고 하면서 연대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경제적인 불안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예술가라는 존재는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조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가 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지역에도 이 영화, 특히 독립 영화인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강원 독립영화협회라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 그
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희 아. 협회 그 회원이 총 62분 정도가 되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은 지역 영화라고 표현하는데 영화 자체가 예전에는 어떤 수도권에 있는 자본을 가지고만 만들었던 세상인데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규모의 자본으로 그리고 그 핸드폰 이렇게 카메라나 아니면 편집 장비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기술적인 많은 진보가 이루어져서 좀 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많이 작업이 가능했던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2020년 후반부터 이렇게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에 내려와서 영화 작업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가 볼 땐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삶을 이런 특별한 시각에서 또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 이런 독립 영화를 또 좀 접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이벤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독립 영화에 대해서 좀 이 라디오를 통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 원주에서 독립 영화를 볼 때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8월 말에 하는 원주 옥상 영화제라는 네.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 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 하니까 그 혹시 궁금하시면 그 원주 옥상 영화제를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독립 영화에 대해서도 혹시 마음에 유리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예. 허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옥상 영화제에 꼭 가셔가지고 독립 영화를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감독님도 좀 뵙고 하는 예, 예. 좀 스킨십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리벽 성남의 집결지 힘의촌에 살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박준환 독립영화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